그리고 공개적으로만 하자면 우리는 나토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미유럽 대서양 동맹을 역사상 가장 큰 시험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동맹국들에게 이란 전쟁을 위한 기지, 영공, 미사일 방어망을 요청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1년의 닫힌 문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기지를 폐쇄했습니다. 스페인은 미국의 영공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프랑스는 무기를 실은 항공기를 되돌렸습니다. 영국은 공격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고 독일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지도자들은 이 전쟁을 대륙의 안보와 에너지 구조에 대한 심각한 위협, 심지어 배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의 거부를 배은망덕과 배신으로 보고 있으며 유럽의 관점에서는 트럼프의 일방적인 전쟁이 동맹에 대한 배신으로 해석됩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배신의 인식은 나토를 심각한 딜레마의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럽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군대가 어떤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철수와 유럽에 대한 책임 전가의 결과는 현재 가장 민감한 문제들입니다. 먼저 이란 갈등에 대한 유럽의 반응과 그 뒤에 있는 전략적 계산에 집중해 봅시다. 나토의 DNA는 방어이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맹은 침략하지도 침략당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조치는 유럽으로 하여금 이러한 근본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으며 많은 수도에서는 이를 동맹 정신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러한 입장을 현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상징적이고 최근의 움직임은 3월 27일 이탈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시칠리아의 시고넬라 기지에 미군 폭격기 착륙을 막았습니다.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크로세토는 이것들은 물류 비행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공격 작전이었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멜로니는 의회에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1월에 나토를 비판했을 때 멜로니는 농담으로 그럼 당신의 기지를 닫읍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농담은 3월 말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Dobbiamo chiudere le basi americane, dobbiamo rompere i rapporti commerciali, dobbiamo assaltare i McDonald's, non lo so. Che dobbiamo fare?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유럽 동맹국의 이 거절만으로도 동맹 내 균열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미국 이란 갈등 중에 프랑스는 조용하지만 아마도 더 날카로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파리는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반하는 미국 항공기에 대해 자국 영공을 폐쇄했으며 이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참모총장은 이스트르르 튀비에 있는 급유기의 존재가 걸프 지역 동맹국을 지원하는 데 한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기를 실은 항공편은 단호히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방위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이에 대응했으며 이는 유럽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긴장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프랑스에게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마크롱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잃고 있습니다. 파리는 점점 더 고립된 전략적 위치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아마도 가장 모순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일 것입니다. 런던은 걸프 지역에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고 호르무즈 해역에서 제한적인 해군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작전에 참여하여 유럽 전역에서 미국의 가장 지지적인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영국이 이란 지도부 제거 계획에 참여를 거부했다고 비난하며 영국을 겨냥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우리는 동맹국의 집단 방위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직접적인 공격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런던의 딜레마는 이렇다. 당신은 미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눈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이는 다른 수도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스페인은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로타와 모론 기지를 완전히 폐쇄했으며 스페인 영공도 닫았습니다. 미국의 에픽 퓨리 작전 하에 모든 비행 계획이 거부되었습니다. 로블레스 국방부 장관은 그 전쟁이 깊이 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스페인은 유엔이나 다자간 승인 없이 어떠한 군사 행동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트럼프는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스페인을 위협했습니다. 마드리드는 경제적 보복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시한폭탄입니다. 베를린은 전면적인 금지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미국 공군의 유럽 지휘본부로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기지 중 하나이며 유럽 전역의 모든 미국 작전의 신경 중심지입니다. 이 기지에 대한 어떤 제한도 미국의 전체 물류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베를린이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며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면서 독일도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침묵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계 최대의 미국 기지를 호스팅하는 나라가 이란에 대한 작전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반대 물결은 펜타곤의 구체적인 물류 악몽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의 이란에 대한 힘 투사는 수십 년 동안 유럽의 기지에 의존해왔습니다. 시고넬라는 급유를 위해, 로타와 모로는 탱커 지원을 위해, 람슈타인은 지휘 및 통제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네트워크의 붕괴로 인해 비행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까지 연장되고 연료 소비가 2배로 증가하며 위기 시 미국의 반응 시간이 위험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B-2 폭격기는 지브롤터를 정유하려 오해하고 있으며 경로에 수천 킬로미터가 추가되고 15대의 급유기가 스페인에서 재배치되어야 했습니다. 트럼프의 3월 30일 발언은 위기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오벌 오피스에서 그는 작전이 2에서 3주 내에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평정되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석유를 직접 추출하세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서 그는 특히 영국을 겨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항공유를 얻지 못하는 모든 나라에 제안합니다. 용기를 내서 해협으로 가서 그냥 가져가세요. 이제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몇 분 후 그는 프랑스를 겨냥했습니다. 프랑스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국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는 그는 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석유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석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2배의 석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 석유 거래의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발언의 전략적 함의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이란에서의 사업을 마무리한 후 트럼프는 세계 석유 거래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유럽과 걸프 국가들에게 전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존재론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륙이 2022년에 러시아 가스에서 액화천연가스 LNG로 전환했기 때문인데 이제 그 LNG 경로도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차단되었습니다. 유가가 3월 등순에 배럴당 154달러로 급등했습니다. 독일의 화학 부문, 이탈리아의 세라믹 산업, 동유럽의 난방 인프라는 저렴한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그 에너지가 사라졌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는 2번 붕괴되었습니다. 처음은 러시아, 이제는 이란입니다. 두 번째 층은 전후평가입니다. 트럼프는 은혜를 모르는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탈리아와의 F-35 공동 생산 프로그램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프랑스 자동차 부문에 대한 보복 관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유럽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갈등은 이 무역 압박을 정치적 보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유럽은 현재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긴장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전쟁이 군사전쟁보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층, 나토의 미래. 나토는 종이 호랑이이며 푸틴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발언은 동맹을 직접 겨냥하고 있으며 펜타곤의 구조적 변화는 트럼프의 개인적 분노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에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과 같은 우선순위 설정자들은 미국이 유럽에서 아시아 태평양으로 군사자원을 이동시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은 이 계산에서 부차적인 전선으로 격화됩니다. 이란 전쟁이 이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물류 붕괴와 경제적 빈혈을 넘어 이란 전쟁은 나토를 3가지 전선에서 분열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신뢰의 균열입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과 상의하지 않고 전쟁에 돌입했으며 나토에 먼저 대화하고 나중에 행동한다는 원칙을 뒤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의 균열입니다. 미국은 이란 작전에서 사드 시스템 150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3,000개를 소모했습니다.
유럽의 패트리어트 배터리가 중동으로 재배치되었고 러시아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에 유럽의 방어막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치적 균열입니다. 이스라엘이 프랑스에 대한 방위 판매를 중단한 것은 유럽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긴장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024년 국방수권법은 이를 금지하지만 실제 위험은 공식적인 탈퇴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필요할 때 저조를 발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유럽에서 미군을 점진적으로 철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화기 회랑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발트 3국은 나토의 제5조를 발동하고 있으며 워싱턴은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토는 서류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기능하지 않는 좀비 동맹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이 균열에 놀라지 않았지만 완전히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유럽은 독자적으로 설 수 있을까요? 서류상으로는 유럽이 강해 보입니다. 유럽의 국방 예산은 러시아의 2배입니다. 유럽은 1800대의 현대식 전투기와 150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27개의 서로 다른 군대, 27개의 서로 다른 공급망, 27개의 서로 다른 지휘 언어로 나뉘어 있습니다. CSIS는 이를 인상적인 비유로 요약합니다. 미국은 유럽 안보의 척추와 주요 기관이었습니다. 유럽의 작은 분재 분대는 단지 8다리로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8만 4천 명의 병력을 배치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46개의 군사 위성을 통해 360도의 정보, 감시, 정찰 네트워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나토 회원국이 운영하는 위성의 수는 겨우 49개입니다. 우주 기반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 대규모 전략적 항공 교량, 탄약 저장소, 워싱턴은 수십 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지원해왔습니다. IISS의 2026년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유럽 철수로 인한 공백의 재정적 비용은 약 1조 달러이며 이란과의 전쟁이 이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대한 작전에서 150개의 사드 시스템과 수천 개의 PAC-3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유럽의 패트리어트 배터리는 중동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동쪽에서 커지는 동안 서방 동맹국은 신뢰할 수 없고 유럽의 방위 자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배응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공동 생산인 CAMPT-NG 시스템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끊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2026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전투 테스트를 받을 예정입니다. 성공한다면 이는 유럽 방공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폴란드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합계보다 더 많은 현대식 전차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은 제42기갑여단을 리투아니아에 영구 배치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5억 유로 방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우크라이나의 전투 경험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럽 대륙에는 조각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모을 지도자는 없습니다. CSIS에 따르면 이 변화는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릴 것이며 러시아는 이 기회를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8%로 늘렸습니다. 그는 이미 현재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오레슈니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했으며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나토 국경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쳐 있으며 새로운 전쟁을 준비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제 트럼프의 발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전쟁이 2에서 3주 안에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이는 다가올 심판의 전조이며 이 심판은 단순히 군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럽은 호르무즈 위기로 인한 에너지 충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154달러로 급등했습니다. 대륙은 2022년에 러시아 가스에서 액화 천연가스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액화 천연가스 경로도 닫혔습니다. 독일의 화학부문, 이탈리아의 세라믹 산업, 동유럽의 난방 인프라는 저렴한 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가스는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석유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의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F-35 공동생산 프로그램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은 현재 군사 및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장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SAMP-TNG, 폴란드의 탱크, 리투아니아 여단, 우크라이나의 드론 경험, 이 모든 요소들은 미국 없는 유럽 시나리오를 위한 준비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환에는 5년에서 7년이 걸릴 것이며 분석가들은 2026년에서 2028년 사이를 가장 위험한 시기로 정의합니다. 위기의 중심에는 세 가지 교착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역설입니다. 유럽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지만 미국 없이는 독립할 수 없습니다. 246개의 위성과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을 대체할 유럽의 인프라는 아직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방위 변혁에는 5년에서 7년이 필요하지만 러시아의 위협은 현재입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폭 65km의 좁은 통로인 수왈키 회랑은 이 위험의 가장 구체적인 지리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발트해 국가들은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정치적 차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물러서는 것은 정치적 자살이 될 것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는 미국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까지 이 세 나라는 문을 닫을 것입니다. 이 위기는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모는 다릅니다. 1985년 크러쉬는 시고넬라에서 레이건에게 우정은 노예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였고 한 달 안에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가 한 목소리로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와 기지 위협으로 보복하는 갈등 심화, 당사자들이 방위비 지출에 합의하는 냉정한 타협, 또는 유럽이 나토와 독립적인 방위 구조를 구축하는 완전한 자율성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조차 아닙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단기적으로 미국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나토를 깨뜨리지는 않았지만 표면 아래의 균열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의 거부를 배신으로 해석하고 유럽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전쟁을 동맹 정신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문을 닫았지만 그 문 뒤의 질문에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T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